이제는 조금은 다른 분위기일 수 있는 또 세 팀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GC 인삼공사와의 매치업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접전을 펼쳤습니다. 특히나 이 소영 선수가 이적한 이후에 상대하는 인삼공사였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 참 궁금한데요. 또 두 분께서는 어떤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실까요? 1라운드 경기가 사실상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이소영 더비라고 불리기도 했잖아요. 뭐 이소영 선수, 박희민 선수가 인삼공사로 갔고 최은지 선수, 오지영 선수가 GS칼텍스 유니폼을 입고 뛴 첫 경기라서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날 경기만 봤을 때는 대표팀에 다녀온 안혜진 선수나 오지영 선수가 사실 제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치른 경기였고 GS칼텍스가 서브로만 0대 12로 좀 열세를 보이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는 반면에 반대로 4라운드에서는 오히려 인삼공사에서 세터 염혜선 선수나 리베로 노란 선수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변수가 많았던 매치업이었기 때문에 장군 멍군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4라운드 경기를 꼽아봤는데요. 매 경기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아요. 4라운드 맞대결에서 경기 초반에 페이스가 좋지는 않았어요. 모마 선수가 상대의 블로킹 벽에 연달아 걸리면서 1세트를 거의 내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하는 듯 했지만 거기서 굉장히 버티는 힘, 살아나는 힘이 돋보였던 경기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유서연 선수가 이날 기사를 좀 찾아보면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감독님 평소에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보면 유서연 선수에 대한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아닌가요? 유서연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에 키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주는 선수인데 그 유서연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빛난 경기지 않았나. 4라운드를 가져가면서 이후에 5라운드 맞대결도 승리하고 그 중위권 싸움에서 좀 전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4라운드 맞대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 자체도 많은 스토리가 담겨 있었는데 이 감독님께서는 이 인삼공사와의 맞대결을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전에 일단 뭐 유서연 선수 얘기를 하자면 올 시즌 FA였기 때문에 본인이 대우를 잘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아픈 거 슬픈 거를 감추고 다 자기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참 열심히 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1라운드가 제일 기억에 남고 저하고 이소영 선수하고는 신인 때서부터 제가 코치를 할 때서부터 제 팀에서만 봤던 어떤 그런 선수가 처음에 이제 상태에 있는데 기분이 조금 오묘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제가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날따라 소영이가 너무 좀 얄밉게 그냥 잘하는 날이 있고 힘으로 밀어붙일 때가 있는데 연타 페인트를 놨다가 강하게 밀어 때렸다가 해서 참 얄밉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싶은데 결과론적으로 시합도 지고 소영이는 너무 잘하고 반면에 또 저희 선수들은 뭐 컨디션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경기력으로 하면서 시즌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인삼한테 패가 많아지면은 본배구가 힘들어질 거라는 거를 저희는 선수들하고 이미 계산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승이 하나 더 많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사실 인삼이랑 경기를 할 때마다 늘 조금은 저희 선수들하고 저는 좀 부담스럽게 좀 경기를 임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또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 여자 배구 인기가 정말 대단했잖아요. 이 현장에 또 취재를 다니시면서 느끼셨던 느낌, 그리고 지도자로서 느끼셨던 느낌도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여자 배구를 취재하면서 인기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저희도 체감이 많이 되는 게 현장에 나가 있으면 그렇게 주변 지인들한테 문자가 많이 와요. 지금 그 경기 현장에 가 있냐. 물론 그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 부분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만큼 관심이 되게 많아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 뭔가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이 다져야 될 때라는 느낌도 들기는 하지만 선수들이 굉장히 즐겁게 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확실히 작년 도쿄올림픽 이후에 배구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올림픽 멤버들을 응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얘기지만 이렇게 여자 배구가 인기가 많을수록 좀 더 여자 배구가 단단하고 좀 질적으로 향상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뭐 인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 저도 체육관에 프랭카드가 이제는 그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좀 올려주세요. 옛날에는 뭐 그냥 학생들 아니면 뭐 성인분들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가족 단위로 보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신 것 같아요. 배구인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예. 감독님 팬들이 참 많으시던데 플래카드 많이 들고 오시고 기억에 남는 문구 있으신가요? 까마코 왕대두야가 기억이 남고요. 낡아져 차노스,
그다음에 꽃보다 차상현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서 제 이름은 거의 없어요. 차노스예요, 이제 다. 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감독님께서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셨을까? 선수들도 당연히 프로지만 감독인 나도 당연히 프로다. 팬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저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감독님들의 어떤 그런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같이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마이크 차고 경기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큰 노력이셨던 것 같아요. 진짜 노력이었고 저한테는 좀 새로운 시도였는데, 그게 처음에 제안이 왔을 때 노를 했었어요. 제가 경기에 집중을 못하게 될까봐. 이게 차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말이라는 게 평상시의 말보다 뭔가 모르게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뭐 새로운 시도니까 한번 해보자 하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PD님한테. 혹시나 제가 중간에 욕이 들어가면 그건 정말 편집을 해달라 부탁을 드리고 제가 했었어요. 근데 주변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끝나고 나서는 아, 그래, 하길 잘했다. 계속해서 일명 절친 더비로 불리는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억에 남는 경기부터 짚어보죠, 기자님. 저는 5라운드 맞대결을 꼽아봤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GS 칼텍스가 6전 전승으로 사실 절대적인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가거나 저희가 기사를 쓸 때 항상 상대 전적을 따지는데, 올 시즌은 2승 3패로 사실 열세를 띄고 있어서 사실 GS 칼텍스 팬들은 좀 아쉽기도 했을 텐데요. 5라운드 맞대결에서는 특히 오지영 선수의 수비가 그날 굉장히 빛났습니다. 디그도 27개를 시도해서 25개를 성공했고, 리시브도 50%대로 굉장히 좋은 효율을 좀 보여주면서 이 뭔가 공략법이 예감에 그치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을 들게 했고요. 이날 사실 그 GS 칼텍스의 서브가 굉장히 또 살아난 경기였었는데요. 서브가 살아나다 보니까 블로킹에서도 오히려 높이의 팀인 도로공사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을 정도로 차상현 감독님 입장에서는 좀 원하는 대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저는 2라운드 경기를 꼽았는데요. 이날 도로공사가 GS 울렁증에서 탈출하는 경기였잖아요. 팬분들도 뭐 이변을 좋아하시겠지만 저희 기자들도 사실 그런 이변을 좋아하는데 2라운드 경기가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가 리그 경기만 해도 상대전 10연패, 컵대회까지 포함하면 12연패를 했는데 이날 경기에서 딱 도로공사가 승리를 했고, 매치업을 살펴봤을 때는 확실히 그 GS 칼텍스의 약점이 높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 게, 5세트 GS 칼텍스가 3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듀스 상황에서 정대영 선수의 블로킹에 모마 선수 공격이 많이 가로막혔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켈시 선수도 켈시지만 노련한 센터인 정대영 선수나 배우나 선수, 그리고 도로공사 사이드 블로킹이 낮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S 칼텍스가 올 시즌에는 좀 고전하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이날 패배 이후에 감독님 멘트를 좀 찾아보니까 언젠가는 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3연패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도로공사 멤버 구성원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멤버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저는 올라올 거라고 봤어요. 멤버 구성원이 어느 정도 되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번 팀이 힘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올라오는 상황에서, 저희가 3연패 할 때까지는 정말 다들 아시겠지만 거의 다 그냥 상대를 하여금 그냥 힘들게 하면서도 결국은 경기를 승으로 가져가는 그런 끈끈한 팀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로서도 조금 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저도 2라운드가 제일 기억에 남고, 홈에서 경기를 했었고, 김종민 감독이랑 이제 경기 시합 준비를 하면 사실 보이지 않는 이 신경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인 거는 확실한데, 끝나고 나면 이제 김정민 감독이 보통 얘기를 잘 안 해요. 본인이 지면. 작년에는 뭐 아예 그냥 악수만 했었는데, 이날 2라운드 끝나고 나서 저한테 수고했다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이기고 나니까 수고했다고 하면서 어깨를 이렇게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김정민 감독이 이런 환한 얼굴을 짓고 경기를 수고했다 그러네.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도로공사랑 붙으면 3대0이 나더라도 사실 저희가 쉽게 이겨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지더라도 쉽게 져본 적이 없는데, 워낙 또 친한 선수들도 많이 있고 해서 도로공사 경기는 늘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끝으로 이 마지막에 그래도 그 연패를 끊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 일단 뭐 기는 한 번 정도는 꺾어놔야겠다. 본배구를 가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팀이었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하고도 준비를 좀 많이 했던 경기였었고, 의외로 또 저희가 또
김천을 가면 선수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승도 보면 저희가 다 김천에서 저희가 이긴 경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수들끼리 농담으로 그래요. 김천이 홈 경기 같다, 홈 구장 같다라는 뭐 그런 얘기. 김천을 가면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다음 경기인데요. 마지막입니다. 현대건설과의 매치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GS칼텍스 서울킥스 배구단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현대건설과의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편집장님께서 또 먼저 어떤 경기가 기억에 남으신가요? 사실 이번 시즌 현대건설의 전력은 압도적이었잖아요. 모마 선수도 가장 어려운 블러커로 양효진 선수를 꼽을 정도로 높이도 높이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전력상 이제 밀리는 구석이 없는 팀이었는데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는 그래서 GS칼텍스가 많이 고전을 했지만 5라운드부터 좀 바뀌었던 부분이 GS칼텍스도 4라운드 들어서 좀 한 템포 빠른 플레이를 좀 준비를 해서 변화를 깨하고자 했고 감독님도 그 개인 100승 중에 현대건설 승리를 추가하고 싶다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만큼 의지가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5라운드에서 좋은 승부를 펼쳤지만 승리라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좀 더 아쉬움이 컸을 것 같고 조기 종료로 사실 6라운드 맞대결은 펼치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조차 잃어서 GS칼텍스로서는 아쉬움이 더 크게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5라운드 경기를 꼽아왔는데요. 사실 올 시즌 좀 경기를 복귀해보면 현대건설전에 굉장히 많은 시도를 좀 하셨었던 것 같아요. 최현지 선수를 선발로 넣기도 했었고 모마 선수의 자리를 한번 바꾸는 시도도 하기도 했었고 올 시즌 현대건설을 꼭 잡고 싶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단호하게 느껴졌었는데 5라운드 경기는 물론 패하긴 했습니다만 1, 2세트를 따내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었고 그 모마 선수가 사실 야스민, 양효진 벽이 있으면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경기 초반부터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특히 블로킹 과 서브에서 활약을 다 하면서 경기 한 중반 정도의 트리플 크라운은 이미 달성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마지막에 좀 체력이 떨어진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현대건설은 어쨌든 다음 시즌에 GS칼텍스로는 상대하고 또 넘어야 될 벽이기 때문에 그 단초를 좀 풀 수 있었던 점에서 5라운드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른 팀 경기보다는 현대건설 경기가 확실히 좀 저한테는 기억이 많이 남고 저도 5라운드 경기인데 저희가 이제 팀마다 분석하는 그런 자료들이나 아니면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현대건설은 사실 2배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팀인데 그만큼 이제 전력이 탑에 있는 수준의 팀이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듭니다. 저희가 상대하기. 근데 5라운드는 제가 왜 아쉬웠냐면 팀의 컨디션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정말 붙어도 우리가 정말 100% 다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정말 이제 세트마다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그런 흐름을 딱 제가 잡은 상태에서 현대랑 딱 막 붙었었거든요. 근데 1, 2세트를 진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브 아니면 수비에서 반격하는 과정 그리고 모마의 컨디션 뭐 서브를 다 때리고 나서도 뭐 드렁킹인가 뭘 춤을 췄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거? 뭐지 이름이? 그 춤을 출 정도로 모마가 정말 컨디션이 좋았었고 전체적인 팀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오늘은 정말 잘하면 승을 챙길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승을 못 챙기더라도 승점은 꼭 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경기를 준비하고 왔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패하긴 했지만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선수들이 분명히 자신감을 얻었겠다. 그리고 붙어볼만 하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시합 준비를 하면서 6라운드 가면은 이제 훨씬 더 마무리 시합 준비를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출 수 있게끔 했던 그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올 시즌 조금 새로워진 포지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삼각편대가 아예 새로워졌습니다.